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요즘 최고의 이슈인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진보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놀라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과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요.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버튼을 누르시고 로라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로라 파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세로를 길게 하면 좀 더 상체가 많이 나오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누릅니다. 배치 카운트를 이용하면 두 가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복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복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설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지금 이 화면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하면 나오는 첫 화면인데요. 이 상태는 기본 설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 설치 상태에서는 이미지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델들을 추가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cvitai.com이 되겠습니다. 이 주소도 본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 위쪽에 보시게 되면 체크 포인트라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로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체크 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 로라를 이용하면 이런 식의 얼굴을 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체크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이미지를 연출을 해주죠. 다양하게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로라, 그 다음에 VAE 이 세 가지 정도는 하나씩은 받아서 설치를 해 두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라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한복을 기준으로 돼 있죠. 보시면 female noble 클래스 한복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 로라를 추가하게 되면 옷이 주로 한복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로라는 얼굴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옷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로라를 이용하게 됩니다. 체크 포인트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요. 저는 이 체크 포인트에서 블루베리 믹스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체크 포인트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똑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진 않죠.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용량들이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시간은 좀 걸립니다. 다운로드 됐죠?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블루베리 믹스라고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에 넣어줘야죠. 창을 줄였는데요. 지금 커맨드 창이 나와 있죠.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됐는데 이걸 닫아버리면 디퓨전이 꺼지게 됩니다. 이걸 닫으시면 안 되고요. 축소를 하시든지 계속 열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모델스라고 있어요. 이 모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있죠? 이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내가 원하는 체크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로라 폴더 안에는 로라 모델을 다운받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VAE는 이 VAE 파일을 다운받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금방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죠? 자, 이 파일을 컨트롤 X 하신 다음 C 드라이브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 안에 모델스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기본이 여기 있는 V1-5죠. 자, 지금 또 하나 넣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두 개가 다 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로라 파일도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로 돌아가면 이 페이지가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또 보시려면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탭을 복사를 해 두도록 할게요. 상단 탭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탭 복제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탭이 나왔죠. 자, 먼저 번 탭 가서 뒤로 돌아간 다음 이번에는 로라 파일 다운 받도록 할게요. 자, 수지 얼굴 형태네요. 자, 이 로라 파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수지 얼굴을 모티브로 로라 파일을 생성을 한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여기 있는 폴더 여시고요. 자, 지금 이 로라죠? 자, 이 로라 파일 마우스 우측 버튼 잘라내기 해서 똑같이 또 붙여 넣도록 할게요. C 드라이브에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안에 모델스 들어가셔서 로라 안에다가 복사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넣기 합니다. 자,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VAE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VAE를 다운을 받을 텐데요. 이 VAE는 허깅 페이스라는 곳에 가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허깅 페이스와 Cbit AI에서 많이 다운을 받아요. 자, 이번에는 허깅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전부 본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가 허깅 페이스인데요. 허깅 페이스.co.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델스라고 있죠. 여기에 다양한 모델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모델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전부 나오죠. 자, 여기에서 VAE만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VAE라고 나오죠. 자, 이 위에 필터 부분에서 VAE라고 칩니다. 그러면 다양한 VAE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VAE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좋아요가 붙은 횟수가 있죠. 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VAE FTMSE 오리지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694명이나 좋다고 했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 FTEMA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TMSE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오리지널이죠. 자, 그림들을 보시면 여기 많이 깨졌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더 나아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많은 이미지를 참고해서 보정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트레인 스텝스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스텝스가 있는 걸로 이용을 하셔야 좀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다운받았죠? 이것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모델 폴더 안에 VAE 폴더 안에 컨트롤 V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이 VAE는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좀 더 사실감이 올라가서 넣는 건데요. 복잡하시면 이건 일단 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기존에 만든 이미지와 얼마나 다르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우선 프롬프트를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면 갤러리가 있어요. 지금 이 로라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죠. 자,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측에 보시면 프롬프트가 나와요. 자, 위쪽은 포지티브 프롬프트고요. 아래쪽은 네거티브 프롬프트죠. 자,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 자, 여기 있는 포지티브 프롬프트에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넣어야 되겠네요. 자, 네거티브 프롬프트 또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 또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다 넣었죠? 이제 제너레이트 하면 될까요?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라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도 넣어줬죠. 그걸 다 바꿔줘야 돼요. 자, 상단 체크 포인트 부분 눌러주시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여기 있는 리프레시를 눌러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넣어준 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그러면 새로운 프롬프트가 등록이 됐죠. 그 다음 여기 제너레이트 버튼 아래에 보면 화투패 모양이 보여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로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로라라고 나오죠? 로라 누릅니다. 그 다음 리프레시 하세요. 그러면 지금 로라 파일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화투패 모양 꺼줘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합니다.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죠. 자, 나왔죠? 자,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이미지가 훨씬 나아졌죠? 자, 여기도 이미지가 더 나아졌는데 얼굴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까 Cbit AI에서 받은 체크포인트에 대한 프롬프트도 넣어주도록 할까요? 자, 아래쪽에 보면 포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있죠. 자, 또 그 아래로 더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이미지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여기 또 복사하셔서 컨트롤 C 한 다음 또 스테이블 디퓨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앞쪽으로 붙여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네거티브도 복사하도록 할까요? 여기서 클릭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컨트롤 C 한 다음 또 네거티브 프롬프트 부분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나아졌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다양하게 넣으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Looking at Viewer라고 나오죠. 자, 보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죠. 이걸 Looking at Viewer가 아니고 Looking at Side라고 하면 옆을 보라는 얘기죠. 블론드 헤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옐로우 헤어라고 하면 노란색 머리카락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화투패 표시를 다시 누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체크 포인트 탭을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추가한 이 블루베리 믹스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닫아줍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또 다른 체크 포인트 기반으로 된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프롬프트를 추가하거나 빼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아까 나왔던 이미지는 너무 얼굴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상반신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길이는 512를 그대로 두고요. 세로 길이를 8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상반신을 많이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정장을 입혀보도록 할까요? 웨어링 수트라고 했습니다. 정장을 입으라고 했죠. 자, 제너레이트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정장 형식을 입은 옷으로 표현이 됐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들어주는 형식은 여기 있는 엑스트라 네트워크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체크 포인트나 또는 로라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물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조정한다거나 프롬프트를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좀 더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방법만 이용을 하셔도 간단한 이미지 정도는 본 영상만 보시고도 얼마든지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는 C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 아웃풋 폴더에 들어가시면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스라고 있죠.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그날 만든 그날의 이미지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날 날짜별로 생성한 이미지들은 해당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폴더로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서 멋진 이미지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작업 환경과 기본 원리 및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이미지, 엑스트라, png 인포, 체크포인트 매니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 텍스트 투 이미지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미지 투 이미지는 소스가 되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아래 창을 보면 프롬프트 창이 있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는 창이 되겠고요. 그 아래에는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 손가락 개수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뜬금없는 곳에 다리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눈동자가 이상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width와 height는 결과물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512 곱하기 512가 가장 기본 사이즈인데요. 이거보다 사이즈가 올라가게 되면 이미지가 왜곡이 된다든지 또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위쪽에 보시면 체크 포인트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를 눌러보시면 V1-5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에서 전반적인 이미지 형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 체크 포인트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롬프트 창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스테이블 디퓨저는 한글은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즉석에서 만들어내긴 힘들죠. 그래서 구글 번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변가에 앉아있는 여성분의 뒷모습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해변에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이라고 썼습니다. Backview of a woman sitting on the beach라고 나오죠. 여기 번역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입력을 할게요. Ctrl V.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enerate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 아래쪽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 생성 바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고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창을 닫아 줄게요. 여기서 X 누르면 다시 원래의 작은 사이즈가 나오죠. 자, 이제 만드는 이미지들은 여기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죠. 자, 이번엔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배치 카운트의 숫자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장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웃고 있는 모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복사해서 다시 붙여 볼게요. Wearing an evening dress라고 추가했습니다. 자,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포토 리얼리스틱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디테일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디테일드라고 쓸게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몇 개 나왔죠? 2개가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배치 카운트가 2개이기 때문에 이미지도 2개를 형성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면 자, 얼굴 모양이 우리가 원하던 모양이 아니에요. 많이 일그러져 있고 보기가 안 좋죠.
자, 그 다음 닫고요. 옆에 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스마일링 뷰티풀 우먼이라고 넣더라도 비슷한 이미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목이 굉장히 길고요. 이빨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요. 눈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포토 리얼리스틱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이미지도 보면 어딘가 이상하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던 AI로 생성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이미지 자체가 호감이 가지 않죠. 자, 그 이유는 기본 모델로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프롬프트를 잘 넣어주더라도, 또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잘 넣어주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기본 모델을 가지고는 제대로 형태를 잡아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모델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모델을 추가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vid AI나 또는 허깅 페이스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의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디퓨전은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반 언어와 해당 오픈소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종 모델들을 전부 설치를 해줘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파이썬 언어의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파이썬부터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itHub라는 곳에 가셔서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소스를 전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GitHub라는 곳은 개발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GitHub에 다양한 오픈소스, 즉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들에 사용되는 프리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만들어서 올려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 개발자들과 서로 관련 내용으로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무료로 배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GitHub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운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설치가 되게 되면 스테이블 디퓨전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모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특화된 모델들이죠. 자, 그 모델들을 스테이블 디퓨전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림을 만들어 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림에는 뭐 머리카락 모양도 있고 얼굴 형태도 있고 목 형태도 있고 몸의 형태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팔, 다리 형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머리 형태만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머리 형태들이 수록된 카탈로그 같은 걸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중에서 원하는 머리 형태를 선택하면 그런 머리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모델이라는 것이 그런 카탈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탈로그에 다양한 머리 형태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머리카락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얼굴, 눈, 피부색, 머리카락, 몸매, 복장, 배경, 빛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모델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모델을 다운을 받아서 스테이블 디퓨전에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걸 이용해서 모델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 일종의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형태의 레고 블록이 있고요. 좀 더 세부적인 블록들을 여기에 따로 배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거죠. 자, 그게 각종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되겠어요. 첫 번째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일단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팔, 다리가 있겠죠. 자, 이런 기본 형태의 모양이죠.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기본 형태들을 체크 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로라죠. 이 로라는 얼굴에 특화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얼굴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이 로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라가 없으면 얼굴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눈이 찌그러져 나온다든지 입 같은 부분이 많이 왜곡돼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라는 반드시 필요한 모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VAE가 되겠죠. 자, 이것은 빛에 관련된 거고요. 후보종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만든 모델에 빛을 어떻게 투영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줄지 그게 이 VAE 모델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든 그림들 보시면 아주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 VAE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전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운받고 설치하는 곳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 그 링크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해볼까요? 자, 우선 python.org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이곳은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대로 링크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파이썬 버전들이 있죠. 이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죠.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파이썬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파이썬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looking for a specific release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오시면 여러 가지 버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이썬은 오픈소스 형식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최신 버전으로 계속 바뀌는데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를 할 때 파이썬 최신 버전으로 해도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최신 버전으로 하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3.10.10 이 버전으로 설치를 하는 게 문제없이 제대로 설치가 됩니다. 물론 최신 버전으로 해도 설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시스템들을 쓰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10.10 이걸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자, 다운로드 합니다. 자, 그러면 3.10.10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아래로 또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파일스라고 나오죠. 자, 이곳에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파이썬 설치 파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맥 인스톨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러가 64비트라고 있죠. 자, 윈도우 32비트 버전용도 있고 64비트 버전용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64비트 버전용이 좀 더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32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64비트로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64비트 윈도우 인스톨러 다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완료됐네요. 자, 다운로드 폴더 열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CPU가 인텔이냐 AMD냐에 따라서 알아서 다운로드가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AMD이기 때문에 AMD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설치할게요. 자, 그러면 인스톨 파이썬 3.10.10 64비트라고 나왔죠. 여기서 인스톨 now를 하시는데 그 아래에 add python exe to pass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나중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실행될 때 이 파이썬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걸 깜빡하고 설치를 안 해도 나중에 다시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인스톨 now 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겠죠. 자, setup was successful 이라고 나왔죠. 성공적으로 설치됐네요. 클로즈 합니다. 자, 이제 파이썬 설치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GitHub라는 곳에 가셔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GitHub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운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이 GitHub라는 곳은 바로 다운을 받을 수는 없고요. Git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G마켓에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G마켓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받아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문한 물건을 나에게 배송을 해주는 택배 업체를 통해서 받는 거죠. 이 Git도 마찬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GitHub와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 for 윈도우에 보시면 스탠드얼론 인스톨러와 포터블이 있죠. 포터블은 노트북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스탠드얼론 인스톨러가 되겠죠.
여기서 64비트 Git for Windows Setup 이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다 되셨으면 폴더 여신 다음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Git이라고 나와 있죠? 더블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 화면이 나오는데요. 설치하시다 보면 중간에 물어보는 게 많은데요. 전부 기본값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넥스트 합니다. 자, 그 다음도 넥스트 합니다. 여기서 건드릴 거는 별로 없고요. 그냥 넥스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넥스트 하겠습니다. 여러 번 넥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넥스트만 계속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설치가 되게 되죠. 자, 다 설치됐으면 Completing the Git Setup Wizard라고 나오죠. 여기서 View Release Note에 체크 끄시고요. 피니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설명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끄고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됐고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GitHub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내려받을 수 있는 Git도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커맨드 창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cmd라고 칩니다. 그 다음 명령 프롬프트 앱을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내 윈도우 계정 폴더로 들어오게 되죠. 자, C 드라이브에 유저 안에 있는 내 계정 폴더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내 계정으로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경로 입력할 때도 좀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C 드라이브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cd 땡땡 엔터 칩니다. 그러면 한 단계 위로 들어가죠. 다시 cd 땡땡 엔터 칩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로 들어온 상태죠. 자, 이제 이 C 드라이브 상태에서 지금 제가 입력하는 이 명령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 내용도 본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Git이라고 되어 있죠. 이 Git을 이용을 해서 GitHub에 접속한 다음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운받게 됩니다. 자, 엔터 칩니다.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다운받는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어요. 자, 전부 다운받았죠. 그러면 다시 C 드라이브가 나오게 돼요. 자, 하단에 파일 탐색기 누르신 다음 내 PC에 있는 C 드라이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고 있을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웹 UI 다시 유저라고 있죠. 자, 그런 파일이 두 개가 보일 텐데요. 자, 여기 있는 스크롤을 움직여 보시면 하나는 배치 파일이고 하나는 쉘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치 파일을 실행하셔야 돼요. 이 파일을 실행해야 됩니다. 쉘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자, 배치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자, 가끔은 그냥 멈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멈춘 게 아니고요.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C 드라이브가 SSD일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속도가 빠르겠지만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일 경우에는 적게는 1,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까지 걸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스템의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 이렇게 전부 설치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설치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글씨도 나오고요. 초록색 글씨, 파란색 글씨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인스톨링이 계속 되고 있죠. 여러 가지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클로닝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GitHub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그대로 복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설치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되게 되면 to create a public link라고 생기게 되고요. 그 위에 보면 running on local URL이라고 나오고요. 127.001.7860이라고 있죠. 이게 나와야 설치가 끝난 거예요. 이게 나올 때까지는 설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시동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동할 때마다 이걸 또 내려받아서 설치를 다시 해서 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는 연산만 하게 됩니다. 즉 이미지를 만드는 연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그때마다 다시 다운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죠? 자, 실행이 다 됐으면 이제 여기 있는 URL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매번 이 URL을 복사해서 넣지 마시고요.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URL 위로 마우스를 얹으시면 밑에 줄이 나오게 되고요. 링크가 열리게 됩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이 열리게 되겠죠.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만약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 종료를 했습니다. 닫기 누르시고 닫았죠? 자, 그 다음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시 실행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앱에 들어가서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설치된 C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서 웹 UI 다시 user.batch 파일 있죠? 자, 그 파일을 또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명령창이 또 나오게 되죠? 여기서 또 똑같이 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실행이 되면 지금과 동일하게 컨트롤 누르고 여기 있는 주소만 클릭하시면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실행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설치는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로라라든지 체크포인트라든지 VAE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따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기본 사용법과 실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만 따라서 설치하시면 설치하신 것은 별 문제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첨단 AI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를 카카오톡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에스컵 채널에 최근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 에스컵 채널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스컵 채널은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에스컵 입력을 하시게 되면 채널에 추가를 할 수가 있죠. 회원 가입도 없이 간단하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컵 채널을 추가한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화를 에스컵 채널에 챗봇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에스컵 채널은 기본적으로 챗 GPT 3.5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챗 GPT 3.5는 2021년까지의 정보만 제공을 하죠. 최근의 정보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 4.0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4.0의 경우에는 챗봇에게 질문을 할 때 앞쪽에 느낌표를 입력을 하고 질문을 입력을 하면 최근 정보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에스컵에 그려줘 기능이 새로 생겼죠. 요즘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 에스컵 채널에서도 그림 그리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려줘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돼요. 해변에서 뛰어노는 사람들을 그려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줬네요. 자, 동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고양이 그림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림들을 전부 만들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내 프로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필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프로필을 만들어줘 했더니 자, 무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면 좋을지 물어보죠. 이름이라든지 나이, 직업, 취미 등 원하는 정보를 말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프로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가수도 하고 연기자도 하고 계시는 아이유 씨의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나이는 30, 직업은 가수고 취미는 책 읽기고 밝은 분위기에 명랑한 느낌을 나게 만들어 달라고 해봤죠. 자, 전송을 해볼게요. 자, 완성해 줬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프로필을 만들어줬죠.
자, 물론 IU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그래서 IUC의 이미지가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원하는 분위기의 그런 프로필은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죠. 자,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또 고쳐주게 됩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해변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이미지에서 해변이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긴 게 싫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짧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머리카락을 묶어 달라고 한다든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상 제가 몇 개 더 그려달라고 해봤는데요. 체리 아이스크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죠. 자, 그 다음 강아지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상당히 잘 나오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도중에 그림을 전송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일이 찾지 마시고 S컵에서 간편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S컵 채널에 카메라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이 가능하게 됐죠. 일단 첫 번째로 텍스트 이미지를 찍어서 그 텍스트를 요약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창 좌측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카메라라고 있죠. 자, 이미 찍은 사진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앨범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서 바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 실행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물어보죠. 사진 촬영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확인합니다. 자, 이 텍스트는 피천능님의 수필집에 있는 어느 날이라는 수필인데요. 이것을 요약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만 잘라볼게요. 여기는 자르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잘라주겠습니다. 자르기 합니다. 자, 체크합니다. 그 다음 전송할게요. 그러면 436글자를 이미지에서 읽었다고 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내용 요약과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 요약해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요약을 해주게 되겠어요. 자, 내용을 요약해줬죠? 한 페이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리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입력창에 이미지 요약해줘 또는 이미지 번역해줘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 카메라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번역을 해볼게요. 자, 텍스트를 직접 여기다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자, 여기 입력창에 터치하시게 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 삼성 키보드일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크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으로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음성으로 입력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번역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번역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이 텍스트 이미지를 번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을 해주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번역해 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죠. 기존에 있던 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새롭게 다른 거를 이용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대화 시작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 새로운 명령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미지 번역해 달라고 해볼게요. 자, 터치하시고요. 자, 입력을 하는 게 귀찮죠. 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키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 보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이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 번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인지 알려달라고 하죠. 자, 이제 입력창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앨범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카메라로 찍어도 되겠죠. 자, 다시 카메라로 찍어 볼게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찍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버릴까요? 여기 있는 크롭 툴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공간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걸리겠죠? 자, 필요한 부분만 만들어 주시고요. 체크합니다.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텍스트로 번역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 이미지 내용 번역해줘 라고 나오죠? 자, 번역해줘 누릅니다. 그러면
한글로 번역을 해주게 되겠죠. 자, 번역됐네요. 자, 그림의 제목은 앨범으로 넘기는 청년 여성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해줬네요. 이 번역도 아주 매끄럽게 한국어에 적합하게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이 S컵 채널에 기능이 많아졌죠? 카메라 기능이 포함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은 S컵 채널에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다이어트나 건강 때문에 칼로리 계산을 해서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S컵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그 음식의 칼로리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칼로리 계산 해주세요. 자, 어떤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 드릴까요? 물어보죠. 자, 음식 이름을 쓰면 그 음식에 들어간 칼로리를 계산하고요. 사진을 올리게 되면 사진을 인식해서 칼로리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플러스 누르신 다음 카메라 실행합니다. 사진 촬영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음식 사진을 찍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자, 상단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잠깐 앞에 나가서 샌드위치를 하나 사왔어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피자, 빵, 살라미, 채소 등 412kcal라고 나오고요. 탄수화물 50g, 단백질, 지방 17g이라고 나오죠. 총 412kcal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인식하죠. 뭐 라면이라든지 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생활할 때는 이 칼로리 계산하시면 편리한 곳이 굉장히 많겠죠. 자,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S컵 채널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문장에서 오류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사진으로 찍을 경우 인쇄가 되어 있는 텍스트 외에 내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도 전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리 찍어놨습니다. 갤러리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손으로 직접 써서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자, 이것도 제대로 인식을 해서 오류도 찾아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일부러 having 부분을 have로 바꿨고요. it is를 it are로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를 there is로 바꿨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개를 바꿔놨습니다. 자, 과연 챗 GPT가 이런 것도 전부 인식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앨범 들어가신 다음 지금 이 사진 선택해서 전송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인식이 되겠죠? 자, 글자를 198글자를 읽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영어 문장의 오류를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버튼 누르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미지의 영어 문장의 오류를 찾아주세요. 자, 바로 찾아주죠. 자, have a 부분이 잘못된 영어 표현이라고 하고요. are를 제거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having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there is가 there are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게 되죠. 자, 이런 거는 굉장히 놀랍죠. 영어 문장에 이런 오류까지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쓴 글씨도 전혀 문제없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S컵 채널이 기능이 점점 늘어나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에서 챗 GPT를 이용할 수 있는 S컵 채널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하는 작업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보 전단, 카드, 웹페이지 디자인, PPT, 보고서 등을 누구나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감마라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감마라는 서비스는 감마.app라는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소는 본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감마로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로그인부터 해 주셔야 돼요. 계정이 없으신 분은
sign up for free로 해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sign up이 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tinue with 구글이라고 나오죠? 자, 구글 누릅니다. 로그인을 하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구글 크롬을 이용하실 경우죠. 자, 그러면 한국어로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템플릿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맞춤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측 화면에 보시면 새로운 빈 데크라고 있죠. 여기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AI, 즉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의 새로운 기능 화살표 눌러주시면 가이드라고 나오죠. 주제를 제공하면 AI가 개요와 초안을 생성한다고 하죠. 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죠. 자, 저는 웹페이지, 문서, 프레젠테이션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원하는지 물어보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죠. IB96이라는 교육 채널을 홍보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IB96은 오피스, 그래픽, 각종 자격증 등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전부 입력을 하고 우측 끝에 보면 보내기 버튼이 있죠. 보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Sounds Interesting 이라고 나오죠.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개요를 일단 보여주네요. 자, 예제를 출력합니다. IB96 교육 채널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 오피스 교육, 그래픽 교육, 기술 분야 자격증 교육, 미디어 분야 자격증 교육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만든다고 하네요. 자, 계속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도하십시오를 눌러서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해볼게요. 계속하다 합니다. 자, 완성됐죠? 여기 보면 로렘 입성 달러라고 해서 기본 텍스트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테마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테마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오죠. 이 중에서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런 테마로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바뀌었죠. 예,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계속하다 합니다. 자, 그러면 전부 완성이 돼서 나온 거예요. Introducing IB96 Education 채널이라고 해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 본문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좀 전은 샘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완성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죠. 우리가 이걸 다 만들려면 일일이 이미지도 찾고 텍스트도 만들어서 레이아웃도 구성하고 작업자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나오고요. 이메일도 나오죠. 이런 부분은 AI가 알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전화번호 같은 것들은 이렇게 긁어서 원하는 번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죠. 주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들이 전부 영어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한글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한 다음 구글 번역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바뀌죠? 이거 복사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 구글 번역에 그대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 붙여 넣어주시면 전부 한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를 전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드와 카드 사이에 보시게 되면 AI로 카드 추가라고 있죠.
그 옆에 보시면 빈 카드가 있습니다. 자, AI로 카드를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보시면 템플릿에서 추가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 원하는 내용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로 카드를 추가하고자 하면 AI로 카드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add a card about이라고 나오죠. 이 뒤쪽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add a card about Adobe Program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작업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추가가 됐죠. Adobe Program Education이라고 해서 추가가 됐네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도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림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Change this card 하면 이 부분 카드만 또 다르게 변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으로 내보내야 되죠. 보통 PDF로 문서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PDF로 내보내 볼게요. 자, 우측 상단에 여기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면 PDF로 내보내기 있죠. PDF로 내보내기 합니다. 자, 완성된 것을 전부 다운로드 했습니다. 저는 텍스트를 전부 한글로 일단 바꿨어요. 지금 이 바꾼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글 번역에 가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일이 처음부터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작업된 게 여기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PDF 파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PDF 뷰어로 열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일일이 다 만든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PDF 작업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물론 단점이라고 한다면 영문으로 된 내용을 한글로 바꿔줘야 하긴 하겠지만 이 바꾸는 것은 일일이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완성본이 아니죠. 아무래도 AI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런 부분 내가 고쳐야 할 부분만 조금씩이라도 손을 보시면 훨씬 나은 결과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텍스트와 약간 거리가 있다 하면 그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도 간단하게 작업이 필요해서 만들어 봤었는데요. 기존에 처음부터 작업하던 것에 비해서는 거의 시간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고서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작업들 하실 때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작업 속도와 질을 비약적으로 올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감마 서비스는 AI를 이용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임포트라고 있죠. 임포트 눌러보시면 구글 문서나 그 다음에 구글 워드, 파워포인트에 있는 텍스트나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여기서 또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템플릿이 있죠. 이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만 바꿔서 나만의 프레젠테이션이나 다양한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케팅 쪽도 있고요. 파퓰러,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프리뷰 눌러보시면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만 넣어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도 있죠. 이 테마도 다양한 테마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앞서 작업한 것은 가이드 들어가시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을 작업을 했는데요. 도큐먼트도 작업이 가능하죠. 이 문서 편집도 막상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도큐먼트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만 넣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 툴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도 간단한 텍스트만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디자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서 클릭 몇 번으로 만든 디자인들인데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이용하기 위해서 designer.microsoft.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나오고 있죠.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로 들어오시게 되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좌측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우측에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좌측에서 프롬프트 창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설명을 하면 그 내용에 맞춰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 빈 곳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전부 한국어로 바뀌게 되죠. 교육 사이트를 홍보하는 인터넷 배너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창조하다 제너레이트 버튼이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하나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디자인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사이즈는 인터넷 배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너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게 되죠.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기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걸 눌러주시면 정사각형, 풍경화, 초상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좀 더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 때는 해당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디자인 사용자 정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전에는 영어로 나왔었지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글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 이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한 디자인들이 또 여기에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텍스트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해당 부분에 얹으면 전부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에 얹게 되면 주위에 박스가 나오게 되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변형할 수 있는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일단 텍스트부터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를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이 텍스트에 대한 폰트를 바꿔줄 수 있죠. 자, 눌러보시면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는데요. 하나 안타까운 점은 현재는 한글은 한 가지 폰트만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다양한 폰트들이 제공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한 가지 폰트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텍스트 서식이라고 나오죠. 자, 눌러보시면 정렬 방식이 나오죠. 자, 좌측, 중앙, 우측 이렇게 정렬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볼드체, 그 다음에 이태릭체, 밑줄체, 취소선 여러 가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가 지금 밑으로 넘어갔어요. 자,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 변경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이즈에서 옆에 구간을 좀 더 넓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변에 얹으시면 좀 더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버튼은 불투명도예요. 투명도 조절이죠. 누르신 다음 슬라이드를 조절을 해서 투명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투명도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치는 클릭한 다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컬러가 있네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텍스트를 좀 더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하시면 텍스트를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죠. 여기에 또 다른 텍스트를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IT라고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전체를 한글로 번역한 상태에서는 영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단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영문을 입력을 하시려면 원본 상태로 다시 돌려주셔야지만 영문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다시 하셔서 여기에
영어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리플레이스라고 있죠. 이 리플레이스 기능은 다른 사진을 얹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다음 그 옆에는 리무브 백그라운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진 배경을 지워주는 거죠.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리무브 백그라운드 눌러주시게 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배경을 지워주게 됩니다. 자, 간단하죠. 그 다음 리플레이스로 다른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리플레이스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 갤러리와 마이 미디어라고 있죠. 자, 이미지 갤러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중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서 고를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리플레이스 누르고 마이 미디어 눌러줄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 즉 디스 디바이스죠. 여기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들어오죠? 그 다음 여기에 이미지가 올라가게 돼요. 이걸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롭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하고 사진과 기본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 우측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변형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손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IT 교육의 선두. 자, 교육의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한 다음 엔터를 쳐서 아래로 넘기고요. 옆으로 사이즈만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도 이 디자인 지식 없이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현재 상태에서 사이즈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리사이즈라고 있습니다. 이 리사이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이즈를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Show All 눌러볼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용, 그 다음 페이스북용, 핀테러리스트, 트위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종이 사이즈 있죠? A4, A5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간단한 전단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배너, 블로그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리포트나 보고서, PT 이런 화면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서 다운로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MP4라고 나오죠. 영상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GIF, PNG, PDF, JPG 다양하게 저장이 가능하죠. 이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본 형태는 그대로 있고 텍스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자유롭게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텍스트는 지우고 이 이미지만 PDF나 또는 PNG로 저장을 하신 다음 포토샵이라든지 다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 가서 텍스트만 얹어주셔도 되겠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본 디자인을 만든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아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사진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교육 사이트 홍보라고 우리가 쓴 부분 눌러주시고요. 스타트 뉴 디자인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add 이미지 하는 겁니다. add 이미지 합니다. 그러면 from this device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일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이 벌써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내가 텍스트를 얹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레이아웃만 나오게 되면 텍스트는 누구나 얹을 수 있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영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지가 되겠죠. 자, 이것도 영상이죠. GIF나 또는 MP4로 저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아까처럼 직접 원하는 디자인을 설명을 써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제너레이트 이미지라고 있죠. 자, 이미지가 없어요.
찾기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한 다음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그 이미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챗 GPT의 기능 중에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활용한 겁니다. 야자수가 있는 해변의 풍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나왔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셀렉트 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들어가죠. 자, 이제 이 이미지로 여행하는 블로그에 넣을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 모양으로 나와 있죠. 일단 이걸로만 이용을 하셔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커스터마이즈 디자인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또 우측에 다양하게 만들어 주죠. 이 중에서 또 골라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거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우측에도 이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 한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행을 떠나보세요 했죠? 그 다음 아래쪽 텍스트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그곳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플레이 버튼이 상단에 있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걸 이용을 하면 여러분이 문자 같은 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텍스트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멋지게 연출을 해서 디자인해서 메시지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라겠죠. 그냥 사진만 보내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훨씬 더 성의 있어 보이고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또 바꿔줄 수도 있겠죠. 리플레이스해서 여러분 이미지를 얹으셔도 됩니다. From this device 하신 다음 자, 운영자님 사진인데요. 자, 이걸로 열어볼게요. 한번. 자, 사진 올라왔죠. 좌측에. 자,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플레이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멋지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가 그 전에는 신청하고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 오픈이 돼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지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 그 마음에 드는 디자인 중에서 고쳐야 할 부분 몇 부분만 고쳐주시면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만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디자이너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즉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많은 사이트들이 생겼는데요. 막상 만들어 보시려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국내 최초의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포킷이라는 사이트는 한글 메뉴로 되어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특별한 지식 없이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영상 10분 시청으로 여러분도 첨단 생성형 인공지능을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자, 포킷 사이트는 pocket.ai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본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다른 거 입력할 필요 없이 구글 아이디만 선택해 주시면 바로 가입이 되고요.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할게요. 자,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기 누르시고 여러분 계정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로그인이 되게 돼요. 자, 로그인 됐죠? 자, 그러면 구글 아이디가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있는 입력함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표현을 해주면 바로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 생성하기를 눌러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한글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번역하기 기능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번역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글로 입력하고 영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르를 선택할 수 있죠. 눌러보시게 되면 청춘 만화 스타일,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건축, 풍경, 사진 이렇게 다양하게 장르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사각형 모양인데요. 여기를 눌러서 가로로 길거나 또는 세로로 긴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세이프 모드인데요. 이 세이프 모드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무료 버전에서는 여기 있는 세이프 모드 버튼을 끌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이용해야만 세이프 모드를 끌 수가 있겠죠. 자, 비즈니스 플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무료 플랜이죠. 매일 100파일을 제공한다고 하죠. 여기는 파이라는 것은 이미지 하나를 생성할 때 파이가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가 있어야만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료일 경우에는 매일 100파이만 제공이 되고요. 비즈니스 플랜을 이용하게 되면 매일 100파이와 매달 6,600파이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 다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워터마크가 없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선정적인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고 비공개용 이미지도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스퍼트 플랜인데요. 이 엑스퍼트 플랜이 돼야 전문가용 장르와 스타일, 전문가용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용하는 로라 같은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료 플랜은 그런 것까지는 제공이 되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미지는 생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 묘사 옆에 보면 제외할 내용 묘사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얼굴 부분에서 눈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또는 눈이 한쪽이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입이 너무 크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제외할 부분들을 여기에 또 입력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외하게 되겠죠.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번역하기를 누르면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장르를 선택을 해야죠. 자, 장르를 누르시고요. 청춘 만화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가 넓은 사진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성하기 해볼게요. 자, 완성해줬죠. 그럼 여기 보시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줬죠. 여기 보시면 4개를 완성을 해줬네요. 자, 아래에 보시면 몇 가지의 이미지들이 더 나오게 됩니다. 자, 아주 잘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손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괜찮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제외할 내용 묘사 부분에 여러 개의 팔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몇 줄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춤을 추고 있는 K-팝 아이돌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번역하기 합니다. 자, 요즘 이 K-팝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자, K-팝 아이돌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됐죠? 여기 보시면 몇 가지를 더 만들어 줬네요. 자, K-팝 아이돌이라고 약간 한복 느낌이 나는 이미지도 만들어 줬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청춘 만화 스타일로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사진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너무 여러 명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다시 춤을 추고 있는 K-팝 아이돌이라고 쓰고요. 그 뒤에다가 한 명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 쉼표를 쓰고 추가할 부분들을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춤을 추고 있는 K-팝 아이돌이라고만 썼는데요. 이번에는 춤을 추고 있는 K-팝 아이돌 한 명, 그리고 쉼표를 찍고요. 짧은 반바지, 또 쉼표, 반팔 티셔츠, 쉼표, 상반신, 실제 같은 최고의 디테일, 긴 생머리, 운동화, 귀여운, 큰 눈.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컴마로 나눠준 다음 세부적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들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 입력을 했으면 일단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자, 번역을 하실 때 이렇게 커서만 둔 상태에서 번역하게 되면
제일 앞쪽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쉼표가 들어간 문장일 경우에는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미지 비율을 정사각형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생성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사진이 나왔는데요.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괜찮은 사진도 있고 좀 이상하게 나온 사진도 있죠. 이 경우에는 좀 많이 이상하죠. 큰 눈으로 지정했더니 눈이 너무 크게 나왔고요. 입도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빅 아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외할 내용에서 큰 입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빅 마우스는 제외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생성하기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얼굴이 안 나왔죠? 이 경우에는 지금 정사각형으로 주다 보니까 상반신을 표현할 때 얼굴이 잘려나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 때는 이미지 비율을 정사각형보다는 세로로 주시게 되면 얼굴과 몸통이 다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나왔죠. 자, 그런데 눈이 좀 여전히 크죠. 그러면 제외할 내용 모사에서 다시 빅 아이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묘사할 부분과 묘사하지 않을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 완성됐네요.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죠? 자, 이미지 위쪽이 잘려서 안 보이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여기도 잘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문구만 써주시고요. 그 문구에서 조금씩 추가하고 살을 붙여가면서 제외될 부분을 또 제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원하는 이미지는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도 만들 뿐만이 아니고 동물, 풍경, 건물 이런 것도 전부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구름이 있는 하늘을 날개를 펴고 나르는 독수리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자,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독수리도 만들어줬죠? 네, 이런 식으로 독수리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자, 구름 배경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나르고 있죠. 자, 이번에는 풍경을 만들어 볼 텐데요. 숲속에 있는 오두막이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밝고 평화로운 모습, 다람쥐와 사슴토끼 요정들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 묘사를 여러분이 쓰실 때 문장식으로 쓰시는 것보다 간결한 문장이나 단어로 쓰시는 게 이미지를 생성하시는 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문장으로 만들 경우에는 아름답고 밝은 이미지의 평화로운 모습을 한 환상적인 숲속의 오두막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숲속의 오두막, 환상적인 아름다운 밝은 평화로운 모습 이런 식으로 쉼표로 끊어서 단어로 나열하는 게 좀 더 만들기도 좋고요. 결과물도 잘 나와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번역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번역이 다 됐죠? 자, 이제 생성하기 합니다. 자, 완성됐네요. 자, 여기 완성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 좌측의 메뉴 보시면 사진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진보다는 풍경이라든지 또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로 잡아주셔야 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자, 풍경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봅니다. 자, 완성됐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자, 좀 전에처럼 리얼한 사진보다는 이런 풍경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훨씬 이 모양 만들기는 좋죠.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을 주면 좀 더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결과물에 따라서 장르를 잘 선택을 또 해주셔야 되겠죠.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만들었는데요. 아까보다는 또 나아졌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포킷에 들어가셔서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만 지켜서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지금 IT 업계에서는 제일 첨단의 기술이 되겠죠. 이 포킷은 메뉴도 단순하고 이 단순한 메뉴에서도 어느 정도 원하는 이미지의 형태를 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간단하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서 여러분만의 노하우를 만드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생성하실 수가 있겠어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